두 장수의 슬픈 사랑. 환히 밝은 달빛은 통나무집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하루 동안 지낸 이야기로 밤이 깊은 줄 모른다. 날마다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만나면 또 얘기를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았다. 이것 밖에는 이 기나긴 밤을 보낼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오늘도 돌산 장수는 자기가 겪었던 일을 자랑처럼 늘어놓는다. 아, 글쎄 말이야. 오늘도 말이야. 호랑이가 제법 성을 부리잖아. 아마 배가 무척 고팠던 모양이지. 매일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오늘도 그는 신이 나서 얘기를 한다. 오늘 지나던 사람은 말이야. 아마 장꾼이었나 보지? 허리춤에다 엽전꾸러미를 잔뜩 차고 있잖아. 아마 장에 가서 황사라도 팔아가지고 오는 모양이지. 그의 이 얘기를 들어본 사람이라고는 흑산 장수밖에 없었고 더구나 흑산 장수는 지금 졸고 있자는가. 그래도 돌산 장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한다. 내가 이렇게 길목 바위에 앉아 쉬고 있었더니 웬 장사가 걸음을 재촉하며 지나가잖아. 그는 호랑이가 살고 있는 줄도 모르지. 그런데 그만 호랑이가 튀어나와 덮치려고 하길래 내가 한번 큰 소리를 쳐주었지. 그 사람 나 아니었더라면 그 호랑이한테 잡혀먹을 뻔했잖아. 그 사람이 코가 땅에 닿게 큰 절을 하며 허리춤에서 엽전 몇 냥을 꺼내주던데 어디에 그게 쓸데가 있어야 받지. 그래서 받지 않고 그저 잘 가라고만 했지. 흑산 장수는 그런 이야기거리쯤 자기도 얼마든지 있지만 그는 눈만 껌뻑인다. 돌산 장수와 흑산 장수는 깊은 산속에서 외따로 떨어져 살았다. 깊은 계곡과 빽빽한 나무들, 험준한 고갯길엔 사람들이 어쩌다 넘나드는데 이 고개에 옛날부터 호랑이 가족이 대대로 내려 살고 있었다. 이 숲에는 호랑이뿐만 아니라 사나운 짐승들과 노루나 토끼 같은 순한 동물들도 살고 있었다. 이런 곳이어서 이곳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꼭 생명의 위험을 당해야만 하며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웠다. 번번이 일어나는 이런 일을 산신령님이 보시고 그 방비책을 생각했던 바 지금의 이 흑산 장수와 돌산 장수로 하여금 사나운 동물들의 위협에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넘게 하도록 보호해 주라는 명령을 받고 이곳에 온 것이었다. 이들은 키가 어찌나 큰지 아람들이 소나무 위에 앉아있는 산새를 그냥 잡을 정도이고 힘은 그 소나무를 뽑아 올릴 만큼 장사였다. 깊고 깊은 산중 찾아오는 사람 없고 말 붙일 사람 하나 없는 이 외로운 곳에는 오직 흑산 장수와 돌산 장수밖에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는 흑산 장수 집에서 또 하루는 돌산 장수 집에서 번갈아가며 밤이 이슥하도록 별 신통차는 얘기라도 하면서 보내는 것이었다. 돌산 장수와 흑산 장수도 사람인 이상 외롭고 사람이 그립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탓해본들 소용이 있으랴. 다 산신령님이 알아서 시키는 일인데. 그날도 흑산 장수는 일어나 가려는 돌산 장수에게 아니 벌써 가려나? 더 있다 가지 않고서. 밤도 꽤 깊었는데 이제 가봐야지. 집에 가봐야 뭐 재미거리도 없지만 말일세. 그러나 흑산 장수는 아쉬운 눈초리이다. 별로 신통치 않은 친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일이라도 있어주니 한결 외로움은 가셔지고 밤이 쉽게 가는 것 같아서다. 쓸쓸히 혼자 남아있는 밤이 될 것을 생각하니 씁쓸해하지만 별 수 있나. 그렇기는 돌산 장수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밖에. 그러나 별뾰족한 수도 없이 지금껏 살아왔고 또 그것이 산신령의 명령이기에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었다. 밖으로 나온 돌산 장수는 의외로 밤이 꽤 깊었음을 알았다. 소나무 가지 사이로 달빛은 새어들어 희미하게 남아 주위를 비춰준다. 터벅터벅 걷는 것이다. 빨리 집으로 돌아간대야 누구 하나 반기는 사람도 없으므로 그는 천천히 걷는다. 우직스러운 장사에게도 외로움이 있었다. 어쩌다 잠이 깬 들짐승들이 우우 울어댄다. 그의 발자국 소리에 놀라 푸드득 날아가는 산새, 꽁무니 빼며 도망가는 다람쥐들, 한참 후에 다시 고요가 계속된다. 돌산 장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나무 사이로 흘러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본다. 그때였다. 워이! 워이! 이게 나를 몰라보고? 제법 의젓하게 짐승을 나무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산 장수의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이지. 이런데 웬 여자며 더구나 밤중에 어디 가는 여자일까? 짐승들은 그녀의 호통으로 물러간 듯 사방은 다시 조용하였으나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었다. 여인, 이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그리워했는가. 역시 하늘도 무심하지는 않았구나. 그는 한달음에 여자의 목소리가 난 곳을 향하여 뛰었다. 어쩌면 산신령님께서 점지해준 천생배필인지도 몰랐다. 여보시오, 여인! 돌산 장수의 목소리가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돌산 장수가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놀랐듯이 여인도 응당 놀라야 할 텐데 여인은 태연하게 그러나 수줍어하면서 예, 저는 백두산 산신령의 딸로서 저희 아버님의 분부를 받잡고 왔습니다. 무슨 분부시온지요? 네, 저희 아버님께서 네 난군이 전북 땅 익산골에 있는 흑산 장수이니 찾아가라는 분부를 듣고 이렇게 밤낮으로 찾아오는 중이랍니다. 뭐시? 흑산 장수? 순간 돌산 장수는 질투의 불길로 일그러졌다. 똑같이 신령의 명을 받고 이렇게 노총각으로 지내는데 보내주려면 똑같이 보내줄 것이지 왜 하필이면 흑산 장수에게만 보내주고 나는 이게 무언가? 돌산 장수는 순간 생각했다. 지금까지 같이 지내온 우정을 생각해서는 응당 흑산 장수에게 돌려주어야 하지만 지금 돌산 장수로서는 그럴 마음은 조금치도 없는 것이다. 친구를 배반할까 사랑을 버릴까. 돌산 장수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아, 여인은 분명 흑산 장수를 찾는 것이겠죠? 돌산 장수의 말은 아까보다 한결 부드러워졌다. 예, 분명 그러하온데. 아니 그럼 댁이 바로 흑산 장수가 아니오신지요? 여인은 방실방실 웃기까지 하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일이 이쯤 되고 보니 돌산 장수도 할 수 없었다. 네, 제가 바로 흑산 장수입니다. 오늘 하도 달이 밝아 바람을 쏘이러 이렇게 나왔었는데 마침 여인을 만나니 반갑기 한량 없구려. 자, 밤도 어지간히 깊었으니 집으로 갑시다. 돌산 장수는 돌아와서 여인과 처음으로 하룻밤을 보냈다. 날은 어이 빨리도 새는고 그렇게 어제만 해도 길기도 하던 밤이 그는 아쉬움과 또 한편으론 흑산 장수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런 것쯤이야 이내 지워버렸다. 참으로 꿀맛 같은 며칠이 훌쩍 지나갔다. 그동안 흑산 장수는 궁금하기 짝이 없을 수밖에. 날마다 찾아와 실없는 얘기지만 주고받던 돌산 장수가 벌써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코앞에 안 나타나니 어디 궁금해 견딜 수가 있나? 그래서 하루는 흑산 장수가 돌산 장수를 찾아왔다. 여보게, 돌산 장수 있나? 돌산 장수는 부르는 소리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언젠가는 터지고야 말 일이지만 오늘 기어이 그날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돌산 장수는 태연하게
내가 나가볼 테니 당신은 나오지 말고 여기 가만히 앉아있어. 하며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여인은 아무래도 이상했다. 방금 자기 남편을 부르는데 흑산 장수라 부르지 않고 돌산 장수라 불렀다. 그리고 남편의 행동도 아무래도 이상한 것만 같았다. 그는 살그머니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다. 아니, 돌산 장수 이 사람아, 자네 뭐 했길래 꼼짝도 안 하고 있나? 사실은 뭐 별일은 아니고 백두산 산신령님께서 내게 천생배필을 보내주셔서 말일세. 알았네 그려. 자네도 너무하이. 그렇다고 나한테 감쪽같이 속여? 아이, 어쩔 수 없지 않나. 난 이만 가네. 가려고? 그럼 흑산장수 잘 가게. 아니, 흑산장수? 여인 귀가 번쩍 트였다. 방금 남편이 그 사람 보고 흑산장수라고 하지 않는가? 또 그 사람은 남편 보고 돌산장수라 부르고. 아, 이제야 남편이 당황하던 걸 알 수 있겠구나. 사람이 바뀌었어. 여인은 그날 밤 돌산장수가 잠이 든 뒤에 몰래 빠져나와 흑산장수한테로 갔다. 그는 흑산장수한테 모든 걸 얘기했다. 비록 몸은 더럽혀졌지만 마음만은 아직도 깨끗해. 지금이라도 신령님이 점지해준 낭군을 찾아 살려고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이다. 흑산장수가 놀란 것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 다 듣고 난 그는 생각할수록 그가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당장이라도 친구를 배반한 돌산장수를 죽여버렸으면 속이 시원히 풀리겠지만, 그러나 그는 친구라는 의리 때문에 그냥 모른 척 해두기로 했다. 흑산장수는 그날 밤으로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 좀 깨름직한 면도 있었으나 여자가 귀한 곳이고 또 더구나 신령님이 맺어준 천생배필이라는 데야 어쩔 수 없었다. 흑산장수도 참으로 오랜만에 흐뭇한 나날을 보냈다. 며칠이 지났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 마당에 커다란 돌덩어리가 날아와 있었다. 흑산장수 듣거라. 인정도 의리도 없는 이놈아. 내 아내를 가로채다니 당장 나와서 나와 사생결단을 내자. 어느 틈에 돌산장수가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다. 흑산장수는 생각하니 생각할수록 괘씸한 일이었다. 누가 할 소리? 오히려 의리 없는 놈은 네 놈이 아닌가? 흑산장수도 지지 않고 덤벼들었다. 한 여인을 놓고 두 남자가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는 것이었다. 그렇게 다정했던 친구가 한 여인으로 인해서. 돌산장수는 돌산에 있는 돌이며 바위덩어리를 던졌고 흑산장수도 이에 지지 않고 흙덩이를 던졌다. 이 싸움은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갔다. 그러는 동안에 돌산에 있는 돌은 모두 흑산에 가 쌓이고 흑산에 있는 흙은 모두 돌산에 쌓이게 되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돌산에 쌓였던 돌은 이제 거의 다 없어져 가고 흑산에 쌓였던 흙도 이제는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다. 돌산 장수는 지칠 대로 지친 몸을 가누지 못했다. 흑산 장수도 역시 그랬다. 돌산 장수는 마지막 두어 개 남은 돌덩어리에 승부를 걸었다. 이 남은 돌덩어리로 기어이 저 두 놈을 없애버려야지. 자, 받아라. 마지막이다. 온갖 힘을 모아 힘껏 던진 돌산 장수의 돌덩어리는 그대로 여인의 몸에 정통으로 맞아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었다. 흑산 장수도 막 흙덩어리를 던지려 하던 찰나였으므로 미처 보호할 틈이 없었다. 흑산 장수는 흙덩어리를 집어 던져버리고 여인한테로 달려갔다. 그러나 어쩌랴. 여인은 이미 형체도 알아볼 수 없도록 처참하게 죽었으니 그 순간이다. 또 하나의 돌덩어리가 여인을 붙들고 울부짖는 흑산 장수에게 정통으로 맞아
흑산 장수도 이내 죽고 말았다. 이제 몇 달을 두고 벌여오던 싸움은 이제 끝났다. 그러나 어찌 통쾌할 수가 있으랴. 이제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를 죽이고 또 아무 죄도 없는 가련한 여인을 죽였으니 돌산 장수 자기로서도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처절한 허탈감으로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진동하여 땅이 울리고 아름드리 소나무가 움직였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텐데. 그는 속으로 한없는 후회를 했다. 그때였다. 바람이 세차게 일고 먹구름이 일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과 비바람이 몰아쳐왔다. 산신령의 노여움이었다. 너 이놈! 네 죄를 네가 알겠지? 너는 탐욕 때문에 네 자신까지도 망치고 만 것이다. 이제 더 살기를 바라느냐? 이 말이 거의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번개와 함께 벼락이 떨어져 그는 순식간에 불에 타 죽고 말았다. 지금도 전북당 함열군에 가면 돌산과 흑산이 있는데 모두 이때 생긴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